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, 피의자가 혐의를 다 인정했다고 하는데도 검찰은 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을까요? 오토바이 뒤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 한 대. 이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. 그렇게 사회적인 이목을 끌지 않고 언론에 나오지 않았으면은 검찰로 가서 한 달 이내 끝나죠. 장용준 씨가 이제 음주운전을 했던 게 9월 7일이고 지금 벌써 1월 3일이잖아요. 네 달째네, 그죠? 그리고 송치된 건 그 달에 23일이거든요. 9월 23일. 보통 송치돼서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죠. 3개월 지나면은 왜 여태까지 종결을 짓지 않았느냐 해서 그 사유서도 쓰고 그러거든요. 그런 건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사건이 아닌데요. 이미 그 관련자들 다 조사가 끝났을 거고요. 경찰에서 조사 충분히 다 됐고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을 거고요. 통승자도 정황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, 그리고 다친 피해자,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서 형이라는 사람, 그 네 사람이잖아요. 네 사람 돼서 조사하는 거 그거 뭐 하루에도 다 부를 수 있고,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할 거리가 많아서 그래서 3달 동안 정리가 안 됐다?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부공판하느냐, 이제 불구속 상태잖아요. 불구속 부공판하느냐 아니면은 벌금만 내고 그냥 끝내게 약식 기소하느냐, 그 두 가지를 고민 중에 있고요. 제가 생각할 때 또 어느 쪽으로 가든지 이 사건이 결국은 음주운전했어요. 도로교통법 위반이죠. 0.12%면은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 또는 벌금 500만에서 1000만 원 사이고요.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내서 사람 다치겠어요. 2주 진단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 음주교통사고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은 윤창호법을 적용할 거냐, 요거 문제가 남고요. 그리고 자기가 운전해놓고 범인을 바꿔치기 하려고 그런 거, 범인 도피 교사를 한 거죠. 이 3가지에 대해서 이 조사가 복잡한 게 아니죠. 혐의 다 인정됐잖아요. 다만 이 사건을 윤창호법 적용할 것이냐, 아니면 윤창호법은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술 많이 마시면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이 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 다치게 했을 때 그때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해요. 일반 음주교통사고가 되면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. 그리고 윤창호법 특가법이에요. 특가법 5조의 11이 적용되면은 그러면 사람 다치게 했을 때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, 제일 높은 게 15년까지 가능한 거예요. 그리고 벌금은 최소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예요. 요 둘 중에서 어느 걸 적용할까, 그걸 고민 중에 있는데, 근데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, 음주교통사고로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여론에서 아니 저기 음주 0.12%인데 그러면 만취 상태 아니냐, 윤창호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,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.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기소하자니 법원에서 이게 안 받아들이지면 어떡하나, 맛이 가야 되는데요.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,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, 그럴 때는 사고 나기 전에 운전 과정, 사고 났을 때 과정, 사고 난 다음에 과정, 이걸 다 종합해야 돼요. 그런데 나중에 전화해서 누굴 나오라고 그러고 좀 운전 좀 바꿔치기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부탁하고 이런 걸 보면은 맛이 간 정도라고 하면 볼 수 있겠느냐. 음주 상태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, 사고 나서 나와 계속해서 그냥 횡설수설하고 걸음도 못 걷고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은 윤창호법 적용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는 거죠. 윤창호법이냐 아니면 일반 음주교통사고냐,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음주 수치라는 게 아니에요. 경찰은 0.1% 넘으면은 윤창호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. 근데 법원에서는 음주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운전은 또 바깥에서 볼 때는 멀쩡한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0.23%인데도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된 그런 법원 판결도 있어요. 일반인들은 당연히 윤창호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. 근데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. 어떤 사람은 음주 수치는 얼마 안 되는데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진짜 술 몇 잔만 마셔도 정신없는 경우 있어요.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그게 윤창호법이에요. 근데 어떤 사람 술 잘 마시는 사람은 소주 2병 마시고도 끝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.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음주 운전한 상태에서 0.03%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내면 그걸 처벌하는 거예요. 음주 때문에 운전에 뭐 지장이 있었냐 없었냐 따지지 않고, 넌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음주 0.03% 이상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느냐. 물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에 대해서만 처벌하고
사고에 대한 처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내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났다. 그때는 술 안 마셨어도 못 피하는 사고예요. 술을 마시고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신호에 따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신호변에서 나를 부셨다. 그럴 때는 음주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벌금 내게 하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. 근데 이번 사고는 아마 그 중앙선 침범이나 또는 신호위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넌 왜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사고 냈어. 그러니까 음주교통사고야.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상적인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냈으니까 넌 윤창호법이야. 요 둘 중에 하나를 문제 삼고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.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, 눈치. 이 사회적인 이목을 받고 있는데 그냥 바로 일반 교통사고를 하자니 여론에서 따가운 시선이 있고 윤창호법을 적용하자니 또 괜히 했다가 법원에서 윤창호법 아니야 그래갖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좀 유야무야 될 때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가 있을 때 그때 슬쩍 은근슬쩍 기소하면은 그러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. 이거 갖고 고민할 사건이 아니에요. 그럼 기소를 하더라도 약식 기소로 간다는. 약식 기소할 수도 있는데 약식 기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. 이 사회적 이목 때문에 약식 기소는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. 제일 편한 건 윤창호법을 하는 거예요.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렇게 기소하고 불구속 구금하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우리는 운전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. 술은 마셨지만 그러나 맛이 간 정도는 아니다. 그거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고요. 그러다 보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한번 검토해 보시죠. 그 얘기 나올 때 법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변경해 주면은 검찰로서도 깔끔하죠.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한테 운전자 바꿔치기 할 때 돈을 줬니 대가성이 있니 없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상당히 된 것 같은데요. 무슨 뭐 포렌식을 했니 전화 뭐 카톡 오고 한 거며 뭐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또 계좌도 다 열어봤겠죠. 근데 이 사건은 어차피 내 대신 운전을 한 걸로 해줘.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가 운전했어 라고 했으면 그 자체로서 범인도피 교사죄는 성립된 거예요. 죄가 성립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가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나중에 처벌할 때 그래 너 돈으로 사람 매수해갖고 그 사람한테 운전자 바꿔치기 했어? 너 죄질이 나빠. 처벌을 좀 더 무겁게 받느냐 아니냐 그 정도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또는 벌금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까지는 안 갈 거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다만 일반인들은 관심이 많을 뿐이죠.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언론에서도 거기를 자꾸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. 그게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. 범죄 성립은 이미 됐으니까. 얼마나 걸려? 이런 사건, 이런 비슷한 경우에는 보통 얼마나 걸려요? 이게 그렇게 사회적인 이목을 끌지 않고 언론에 나오지 않았으면은 검찰로 가서 한 달 이내 끝나죠. 그 달에 끝나죠.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이상했거든요. 네. 모두가 다, 그러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데. 검사도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그리고 그 아빠가 어디 소속이죠? 그 법사위원. 법사위원이에요? 법사위원이면 눈치가 보이죠. 이거는 이제 기소가 되면은 제명은 첫째 음주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.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냐 아니면은 특가법 위반이냐. 그다음에 범인도피 교사 이 세 가지예요. 그러면 윤창호법이냐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냐. 우리 아들이 잘못했는데 완전히 마탱이가 한 건 아닌데 왜 윤창호법을 적용했느냐.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거보다 심한 것도 법원에서 봐라. 윤창호법 적용되지 않은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억하심정 있어? 이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? 네.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. 눈치를 양쪽 보는 겁니다. 법사위원이면은 높잖아요. 그리고 힘 있잖아요. 영향력 있잖아요. 거기 눈치 보랴. 근데 그래 이거 윤창호법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면은 여론에서 가만히 있겠어요? 눈을 크게 뜨고 있잖아요. 그럼 언제쯤 끝날까요? 관심이 식지는 않을 것 같은데. 2월 달에 좀 있으면 이제 검사 인사이동 있잖아요. 네. 지금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에 검사도 인사이동 할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검사장도 인사이동 바뀌고 그런 새로운 사람이 이제 새로 와서 3개월 이내 끝나겠죠? 자,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뽑힐 때. 왜냐면 지금 인사이동 하는데 인사이동 되는 과정에서 야 여태까지 있다 왜 내가 나한테 지금 이걸 다 사인하라고 그래? 그래서 결제. 부장이나 차장이 자기들도 부담스럽죠. 좀 있으면 이제 내가 다른 데 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다음에 온 사람한테 결제받아.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죠. 만취 여부가 그럼 맨날 달라지겠네요. 애매해요. 대법원 판결 봐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윤창호법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무겁게 처벌하겠다. 윤창호법으로 특가법이 예전에도 있었어요. 네. 예전에 있던 것이 더 강화된 거죠. 네. 더 강화됐지만은
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바뀐 게 별로 없어요. 법을 강화했지만 법은 강화시켜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법원의 처벌은 별 차이가 없어요. 특히 음주 사망 사고일 때 윤창호법이냐 아니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냐 이것은 무진장 큰 차이가 있어요. 사망 사고일 때는. 네. 왜냐면은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, 교사, KBS 직원, 공공기관 직원 네. 다 옷 벗어야 돼요. 집행유예 되면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리고 플러스 2년,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면은 5년 동안 공무원 될 수 없어요. 공무원이었던 사람 쫓겨나고 공무원 되고 싶었던 사람은 5년이 지나야 돼요. 그래서 경찰에서 윤창호법으로 보냈는데 검찰에서 이거 뭐 맛이 간 정도는 아니네. 그러면 일반 교통사고로 바꿔줄 수 있어요.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유전무죄, 무전유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이유는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윤창호법은 아니기 때문에.